위소론의 등장, 일제 식민사학이 해방 이후에 계승되었기 때문인데요. 경성제국대학 교수요 조선학회의 대표격인 다카시 토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카시 토오루, 이 사람이 연세대에서 동방학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1950년대인가요? 제1집을 읽고서 한국 사학계를 평했습니다. 한국에서 동방학 연구는 자기들이 깔아놓은 레일, 기차의 레일 있잖아요. 그 위를 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일제 시기의 조선 연구와 금 후에 한국에서의 조선 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다. 뭔가 서로 어긋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완벽히 계승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가는 그런 학자들, 이병도, 그리고 이기백, 노태돈, 송호정, 그리고 지금의 젊은 사학도들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사 편수에 그 이병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 이병도는 실제적인 친일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매일신보에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학도 출진의 대명을 받들고 특별 지원병으로서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광양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 반도의 학도로서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글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호는 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악질이죠.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수사관보 수사관을 지냈습니다. 광복된 해인 1945년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서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키게 되는데요. 자, 신석호를 보시면 신석호의 원래 이름이라고 할까요? 창씨 개명된 이름은 데라타니 슈조입니다. 데라타니 슈조. 그래서 데라타니 슈조는 미 군정기에 1946년 3월에 설립된 국사관을 이제 거쳐서 건국 직후 대한민국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창립의 진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광복 후에 성명을 복구하여서 이제 옛날 명칭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신석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덕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무국장 신석호가 총괄을 했는데 그 국사편찬위 역사를 보면 신석호의 재임 기간을 1929년 4월에서 1961년 1월 21일이라고 적어놓고 있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를 개성했다고 당당하게 밝혀놓고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것이 해방 때까지 존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사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역사서를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미 군정 때 국사관. 그리고 나서 국사편찬위원회로 몇 년 뒤에 이름을 바꿉니다. 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죠? 조선사 편수회 바로 이전에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니까 국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찬위원회,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그것이 국사관, 국사편찬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바로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가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통치기에 조선사 계통이다라고 하는데 그 계통에 나카미치오, 하야스 다이스케,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나바 이와기치, 스다 소키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케오시, 히로시, 이만 이시류까지 나오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신석호입니다. 신석호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호의 단군관을 보면 그런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신석호는 뭐라고 했냐면 단군이 조선을 개국하고 그리고 나서 아사달에 들어가서 한신이 되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신석호 전집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제목이 단군신화 10인데요.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딨냐.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일본 학자들보다 더 과격한 그런 언사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이 아니죠. 테라타니 슈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김인걸이라고 하는 그 전에 이제 어디 교수였는데요. 자, 이 김인걸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작년인데요.
몽고와의 전쟁 이후 새로운 정체성 기반이 된 단군 민족 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몽고와의 전쟁 이후에 단군 의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도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축사 같은 걸 하면서 성과 의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초 천년을 역사를 기록하려다가 5천년 역사를 기록을 하게 돼요. 편찬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지필진도 112명에서 213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 단군은 신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가 이제 고조선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진이다. 그러니까 전라도도 진국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 명약관화한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책이 이제 나오는 걸 축하하는 예식 같은 것을 봉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12월 20 며칠인가요? 21일인가 그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라도 천년사든 또 옆에 있는 경상도 천년사든 김해도 보면 요즘에 김해 지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김해 역사를 발간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식민사관으로 그 지역의 향토사를 갖다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쪽은 단군 조선이 아니라 100년 전 지침에 충실하게 전라도 사도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은 이제 김인걸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나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 한국역사연구회도 80년대 후반에 나왔다. 80년대 후반에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환단고기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져서 100만 부 이상 팔리고 86년에 이제 번역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쭉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나온 그런 단체들이 전부 다 이때예요. 80년대 후반 한국역사연구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취지문에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단결하자. 이게 뭡니까? 단결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민족사관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만든 게 한국역사연구회입니다. 여기의 기관지가 역사와 현실인데요. 이 역사와 현실에 최근에 기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장신이라고 하는 자가 기록을 이제 2020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유립의 개연수 날조기라고 해서 이유립은 단단하게 전신으로 단학계라는 걸 설정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단학회가 있었고 내가 단단학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학회의 역사를 조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버젓이 이제 기관지에 논문으로 싣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유립의 개연수 날조기를 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에 인문학부 교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이제 일제 시대에는 제국대학, 일본에 충성하는 제국대학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조선에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게이조 대학, 한자로 보면 이제 경성제국대학, 나중에 이제 서울대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학술 부분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모두 이런 제국대학 출신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든 부분을 잡자. 좋은 의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새로이 이제 해방 이후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6일 그 다음 날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역사 철학 부분을 누가 맡았냐? 바로 이병도가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의 제국대학은 아니지만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가 역사 철학이라는 부분을 장악을 했다. 이게 이제 조선 학술원이에요. 학술원. 그 조선 학술원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와서 대한민국 학술원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학술원은요 30년 이상 그 학업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회원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학술원의 지금 수장이 누구냐? 지금 현재 수장이 이장무입니다. 이장무가 누구냐면 이병도의 손자죠. 이병도의 손자가 대한민국 학술원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일이니까 며칠 전 모습인데 이장무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오찬을 나누는 거기 이제
학술원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수들 다 모여가지고 오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술원 회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딱 타이틀이 붙는 게 학술원 회원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어떤 직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멤버만으로도 학술원 회원 누가 별세했다.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을 처음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병도의 손자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넘어와서 다카시 토오루는 한국 사학계를 평하면서 자신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단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가지게 되고 스에마스 야스카즈, 말송보아 많이 들어보셨죠? 스에마스 야스카즈와 조선학회를 조직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학보를 창간하고 끝까지 식민사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학에 대해 꾸준히 영향력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제자를 두었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와그너 박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그너 박사도 대표적인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와그너 박사인데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와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1953년부터 55년까지 이 다카시 토오루 교수를 스승으로 해서 한국사를 지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한국사 지도를 누구한테 받냐? 바로 일제 식민사학자에게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한국학 연구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범 박사에게도 동학을 공부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식민사관을 배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 투영이 되냐면 한국학에 투영이 된 겁니다. 이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하면은 서울대께 모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줬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분이 한 것이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 번역, 이거 번역을 했습니다. 일제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가는 사람들 두 번째 바로 이기백인데요. 이 이기백의 책을 갖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사 신론을 번역을 해서 하버드 대학 출판부와 일조각에 동시 출간되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상생방송에도 나왔지만 동이라고 하는 것을 동방야만족으로 왜곡 번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를 보면은 10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수많은 왜곡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그너 박사하고 이기백 교수가 서로 1990년에 공조한 책도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은 어디 있습니까? 저 미국 동부에 있죠. 그럼 서부로 가보면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UCLA, LA에 보면 UCLA가 있거든요. 이 UCLA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를 맡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한국학의 대부로 알려진 존 던컨이라고 하는 한국학 연구소장입니다. 이분이 강의한 게 수십만 건 조회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시작점을 언제로 보냐면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 후 1세기까지 한국은 역사시대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학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2000년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맞는데 다른 어떤 언사를 보면 맞는데요. 그런데 역사는 20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 세계사 책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됐죠. 최근에 어떤 그 도생님께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세계사 책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가장 유명하다는 전 세계 3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세계사 서적의 끝판왕이라고 더 타임즈 세계사라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도배돼 있더라. 완전히 역사 왜곡으로 도배돼 있더라. 우리나라에 관한 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로 도배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없었다. 그들의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한나라 때라고 하면 낭랑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 우측에 보면 낭랑현도라고 두 개가 써 있는데요. 저 아래쪽까지 한강 아래쪽까지 어떤 일본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한사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한 다이내스티 쳐보면은 전 세계 다 이렇잖아요. 세계사 교과서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학계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고 지도만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중국의 식민지나 일본의 식민지인 사실은 반드시 표기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만주족에 예속되고 일본 영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침략을 받는 역사 그리고 왜곡된 어떤 지도들 그런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네스 안이라고 한인 2세인데요. 요코 이야기 교과서, 왜곡된 교과서 퇴출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수년 동안 일본은 일본 역사를 홍보했고 중국도 자국의 역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자신의 역사를 알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한국은 아무도 자신의 역사를 알리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 세계 한국학이라고 하는 건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지금도 왜곡하고 있는 그거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 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다카하시 토루가 와그너 박사의 어떤 스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가르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세계의 학자들을 관리하고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한반도로 들어 올라와서 한국 학자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 왜곡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원령 교수죠. 김원령 교수는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이렇게 그 김용석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수업에 들어와서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스에마스 야스카즈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되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연세대로 옮겨서 이렇게 김용석 교수는 그런 어떤 역사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국내로 들어와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원삼국론이잖아요. 이 김원론 교수가 원시 삼국이 있었다.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 AD 300년까지는 원시 시대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박물관, 영국 박물관, 한국관에 보면은 한중일 역사 연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프로토 3 킹덤, 그래서 AD 300년까지가 프로토 원시 시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카시 토루는 1950년 조선학회를 성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61년 12회 조선학회 때 10명의 한국 학자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한일 간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외교가 이렇게 개통이 되기 이전에 학자들부터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조선학회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예요. 그래서 이때 1961년의 교류를 보시면 한국 학자들의 좌장은 이병도, 조선학회의 좌장은 다카시 토루. 10명의 한국 학자들은 마치 고향 사람 만난 듯이 기뻐하는 내색으로 반겨주었으며 한국의 학자들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어 반가운 인사와 기쁜 표정으로 서로 얼싸안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이병도가 쓴 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병도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서 역사학계를 장악해서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정설로 승격시키게 되었다. 이거를 성삼재 교수가 대한사랑 학술제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이게 조사 반장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일본인 학자가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누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60년에 문교부 장관 학술원장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제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노태돈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병도, 이기백 이후에 노태돈이 있습니다.
자, 노태도는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뿌리의 상고사 자체를 복원하는데 자료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환단고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미에 쓰여진 책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을 통해서 상고사를 복원할 수 없다라고 위설하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환단고기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환단고기를 폄하했던 사람이 무엇을 했냐? 올해 4월에 부산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노태동 교수가 만리장성이 평안도까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을 하죠. 이걸 보고서 북한이 이 장성이 만리장성이라는 증거가 나올까봐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왜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사이버 외교단체 반크에서 만리장성이 북한 땅으로 들어온 걸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계에서 노태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평안북도에 있다. 근데 이거를 숨기려고 북한이 발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노태돈에서 송호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송호정은 석사 때부터 지도에 부여사를 연구하고 싶었던 송호정을 격려해서 고조선사를 연구하게 합니다. 고조선을 열심히 연구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윤내현 교수가 치달아 오고 있으니, 새로운 어떤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으니 뭔가 반박을 자기 제자를 내세워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조선 박사를 만들어서 박사 논문을 쓰게 합니다. 박사 논문을 쓰게 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한 게 뭡니까? 송호정 교수가 단군은 신하다. 단군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요한무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전성기는 바로 위만조선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의 어떤 학계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시면 국조가 없어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국조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도요, 단군이 건립했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2333년 역사연대표 맨 앞쪽에 있는 것만 있고, 고조선 실로 들어가면 2333년에 건립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15세기의 청동기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물이 전부 다 빠져 있고 건국조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낭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학계의 반영이잖아요. 이러한 어떤 식민사관이 지금도 있다. 자, 이때에 2012년 환단고기 역주본이 이렇게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의 역사와 문화가 이제 풍미를 하게 되죠. 그리고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지금 10년 동안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상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와 함께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책들이 1910년대 전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2014년에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이덕일 교수가 냈는데,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합니다. 일본의 임나야 일본 부서를 추종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미사엽이 발대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덕일 교수가 소송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미사엽이 발족하는 그 과정까지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뭐냐면 확실하게 감옥에 넣기 위해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희대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10회 콜로퀴움 위서의 사회사. 그래갖고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하죠. 젊은 역사학도들을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딘가 진출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주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 웹진팀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위병으로 내세워서 젊은 역사학자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대표는 누구냐면 경희대 조인성 교수가 되겠죠. 조인성 교수가 경희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2016년에 나왔던 또 황당한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일제나 한국 고사설을 불태웠을까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51종 대부분은 애국계몽 서적이고 일제가 압수한 서적의 분량은 10만 권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권이나 20만 권이나 도찐 개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문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유립의 개연수 날족이라는 논문도 쓰게 됩니다. 장신이라고 하는 자죠. 그렇게 장신은 아닌데, 자, 이 장신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문학부 교수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부 교수로 뽑을 때 뭘 합니까? 이 사람의 논문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아, 이유립의 개연수 날조기, 이런 걸 썼구나. 이 사람이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환단고기 위서로 모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환단고기 위서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런 식민사관을 비판한 책을 출판 금지시키는 것. 그래서 출판 금지시킨 책이 뭐냐면은 바로 한가람 연구소에서 그래도 내놨던 조선사 편수회의 식민사관 한사군 한반도설 비판,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에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나, 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학의 관계,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이런 네 종의 연구서가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공모에 응시해가지고, 그때 공모가 뭐였냐면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 건설론 연구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런 책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고 나니까 이걸 출간을 금지시키고 연구비를 환수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도 연구비를 환수해라. 조선 총독부의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었던 조선사 35권 일본어로 된 거, 그걸 전부 다 번역을 하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한 거를 세상에 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연구비를 환수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의 조선시대의 역사 말살책, 그 결국에는 환단고기류의 책의 수서령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역사 말살책, 결국엔 환단고기류의 그런 어떤 환단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거의 수거령이었습니다. 강단 주류 사학계의 역사 말살책 역시 환단고기 위서령이다. 수거는 아니고, 수거는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수거가 아니라 환단고기를 위서로 몰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강단 주류 사학계에서는 그런 영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사학과 들어가면 환단고기는 위서야라는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최근에 어떤 연재가 있었냐면요, 한겨레에 이것이 K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겨레 신문에 연재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기동 교수가 나와서 K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환단고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회인가 나도 발언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한승훈이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종교학자가 딱 나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이기동 교수가 이 책을 읽고 한국인을 보면 다 멋있어 보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았던 것을 참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래의 정밀한 연구들에 의하면 환단고기는 근대 이후 단군 계열 종교들에서 활발하게 생산된 역사서 형식의 경전들을 모방하여 60, 70년대 사이에 성립된 것이 명백하다. 거기에 어떤 심오한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의 한국인들의 산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기동 교수가 누구냐면요, 이기동 교수 우리가 이제 유학을 했던 교수로 알고 있지만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 등 사서 삼경을 국내 최초로, 국내에 이게 완역본이 없었습니다. 이 사서 삼경을 전부 다 완역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했습니까? 유학 5천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썼잖아요. 유학 5천년사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유학자가 이기동 교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이나 동양의 고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 결론이 환단고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환단고기 읽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단칼에 어디 젊은 종교학자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명을 내려가지고 글을 써서 반박을 해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명백하다. 이런 사람들이죠. 아까 한승훈이었지만 젊은 역사학자 위가야, 기경량, 그리고 안정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6년 그때 당시에 역사비평에서 이런 내용들을 썼고요. 그리고 역사비평 봄에 기경량, 안정준, 위가야, 장미애 등이 민족사학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고 그걸 책으로 내고, 그리고 2018년에 소설가 이문영 씨가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에 또 여기는 정확하게 또 소제목으로 환단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환단고기 역주본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도 위소론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고대사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학 비판,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그 이후에도 책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쓰고 팟캐스트에 라디오 방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기경량, 김재원, 안정준, 강진원, 그리고 위가야가 이제 가운데 딱 있죠. 위가야. 이 사람은 가야를 얘기할 것 같은데 임나를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나일보무설 추종 학자는 일본에도 없다, 우리나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가야는 임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에 어디에도 임나일보무 하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썼냐면 한사군 한반도술은 신민사학의 산물인가라고 하는 책을 또 역사 비평에, 아까 역사와 현실이 있었죠. 역사 비평도 같은 부류의 기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가지고 결국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호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뭐 한사군 한반도설로 비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북아 역사재단과 역사학계의 역사관이 식민사학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이 논문 쓰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딱 보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성균관대 해가지고 학예사거든요. 학예사였는데 이런 논문들을 줄기차게 써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 취직을 시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거죠. 동북아 역사재단 잘 알듯이 지금은 2020년에 이영호 인하대 명예교수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지금까지 2023년까지 맡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바로 이전에는 김도영 교수라고 연세대에서 와서 이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 동북아 역사지도, 폐기된 동북아 역사지도를 자신의 임기 내에 그걸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반발을 샀는데 결국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뭐 여러 가지 숨어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누구였죠? 이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